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흐름이 추석 지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하면서 중개소마다 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집값도 6개월 만에 하락 전환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거래 자체가 완전히 끊기자 매도자들이 크게 술렁거리면서 맘카페를 중심으로 변곡점 대세 하락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8808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갑자기 악소리 난다. 한국, 미국, 중국 집값 난리 난다. 여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가 쭉 내려막길을 걷고 있죠. 아파트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폭락 여름. 자, 대폭락 흐름이 지금 전국 각 지역을 술렁이게 만들고 있어요. 진짜 집값 떨어질까요? 서울 변곡점 기류에 이미 기류가 형성됐다는 뜻이죠. 시장이 술렁거린다. 뉴스원. 자, 부동산 대폭락 흐름. 자, 이걸 보자고요. 먼저 서울이 7주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어요. 아직 지표상으로는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것은 마이너스라고 봐야겠죠. 자, 온라인 커뮤니티 지금 솔직히 공포입니다. 공포. 이렇게 떨어질 줄은 몰랐다. 자, 2에서 5년 대세 하락 전환. 이제 변곡점이 딱 되면 지금부터 지금 8년까지는 올라왔잖아요. 이제는 떨어지면 2년에서 한 5, 6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매수 실종 급매. 매수자가 완전히 사라지다 보니까 이 급매도 안 팔리는 거야. 강남 5곳 보류지라고 있죠. 이것도 유찰돼 버렸어요. 딴 때 같았으면 경쟁률도 셌을 텐데. 지금 변곡점 요인이 많습니다. 즉 상승에서 하락으로 떨어지는 요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먼저 대출 금리 인상, 이게 계속 장기화될 것 같아요. 특히 금리 인상은 아예 발표했잖아요. 올해 2번, 내년 3번 이상 한다고. 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금리 인상 하게 되면 못 버팁니다. 8년 상승. 우리나라 집값이 지나치게 오래 상승했고, 그리고 2배에서 5배 뛰었고, 집값 거품이 세계 2위, 중국 다음으로 2번째 높다는 거. 정부 교체되죠. 이제는 대통령이 뽑으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부 교체되고 집값 아마 연착륙을 할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이 이제 메가톤급으로 쏟아집니다. 말이 그렇지 150만 가구 그 약 한 거의 50군데 가까이 되는 신도시 택지지구가 계속 분양하고 이제 한 2년 지나면 입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자, 11월부터 4월까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자, 예전처럼 또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쭉 떨어질 거냐는 이제 다음 달 11월부터 한 4월 이제 올 겨울에 달렸어요. 11월 이후 하락이 아마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1월 4월 집값 흐름이 대세 하락이냐 일시적 하락이냐의 중요한 기점입니다. 만약 나는 지금 집을 잡아야겠다 하는 분들은 올겨울 좀 지켜보다가 금리 위주로 잡기 바랍니다. 하락 지속하면 이제 6개월 이상 계속 빠지게 되면 대폭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락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너무나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 거품이 꺼지려면 대폭락하는 거예요. 정부 선거철.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집값이 갑자기 막 추락하는 걸 또 막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죠? 선거철이라 폭락을 방패로 삼을지도 몰라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한번 보세요. 자, 종합주택 나올 때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근데 더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더 떨어지는데 안 떨어져. 이 방패막이를 누가 했겠어요? 당국자들이 했겠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 금리 인상 일정을 볼까요? 집값 폭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미국 금리 인상 테이퍼링 해가지고 지금 아주 시끄러운데 한국 경제 내년까지 성장 호조 하느니 그렇기 때문에 4차례 더 금리 올린다라고 지금 선포한 상황이죠. 물론 부동산이나 경제 흐름에 따라서 조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4차례라는 말은 올 11월 25일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3번이나 더 금리 인상한다는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이 이렇게 진행되면 1% 더 올라간다는 뜻인데 그러면 시중금리, 대출금리 얼마나 뛰겠어요? 미국 금리 인상 날로 성큼성큼 다가온다. 연준 윌러. 자,
연준 월러. 자, 인플레 연말까지 지속된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라고 아예 말했어요. 금리 인상 원래 2023년에 안에 어쩌네 말들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년 상반기에 할 것 같아요. 내년. 왜? 지금 미국 물가 이거 심각합니다. 금리 인상 먼저 한국부터 볼까요? 한국은행 11월 25일 0.25% 인상. 2022년 3차례 추가 금리 인상. 기준금리 총 5차례 1.25%를 인상하는 거예요. 0.25%씩 5번. 앞으로 4번 남은 거죠. 대출금리 이렇게 되면 4에서 7% 정말 엄청나죠. 영끌 피투는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미국 볼까요? 미연준 2022년 2차례 인상 유력. 이미 이건 뉴스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23년 쭉 없어지고 22년 이제 하반기였다가 상반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2차례나. 인플레이션, 물류 대란 이것 때문에 조기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자, CPI가 지금 4개월 최고치로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자 최고치의 공격적 대응 테이퍼링 긴축경제 신흥국가가 그렇게 되면 위험하게 돼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이렇게 경제 쪽에서는 신흥국에도 포함됩니다. 즉 환율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빨려 나갈 수가 있어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 병행되면. 자, 이제 이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오징어 게임의 티켓 모양이죠. 티켓 모양 딱 그대로네요. 중국 집값 하락, 미국 상승 마감, 세계 집값 잡힌다. 이제 중국과 미국의 쌍두마차 이 두 나라의 집값이 꺾이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헝다 충격에 불패였던 중국 주택 가격이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이제 하락폭을 확대하고 있어요. 연합뉴스. 치솟던 애틀랜타 집값 오름세가 딱 멈췄다. 여기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이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었는데 2008년 서프라이즈 모기지론을 뛰어넘었는데 꺾이고 있다 이거예요. 거의 제로까지 왔습니다. 중앙일보. 중국 볼까요?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가을 지났고 이제 겨울철에 하락이 이건 하락을 못 잡을 거예요. 당분간은. 헝다 세 곳 위기 아마 디폴트 나는 곳이 이제 발생할 것입니다. 그 개발회사 세 곳이 붕괴돼 버리면 이건 다른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경제 악순환 이게 지금 자꾸 반복되고 있죠. 자, 미국 볼까요? 애틀랜타 보합세 주요 도시가 하향세다. 주택 거품 2008년을 이미 초과했어요. 주택 거품이라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자, 미국 집값 그렇게 뛰었는데도 우리나라 집값이 20억짜리가 10억으로 떨어지죠. 그러면 국민소득이라는 게 있잖아요. GNI나 GDP. 우리나라 집값보다 미국 집값이 더 싸요. 반토막이 났어도. 그럼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품이 심한지 알겠죠. 이 미국 기준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4배나 지금 거품이 있는 거예요. 4배. 지금 미국 우리나라보다 반값인데 국민소득 대비해서 이거 거품 있다고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품이 얼마나 심한지 알겠죠. 어찌됐거나 거품이 미국 집값도 심하고 그래서 긴축을 하는 거고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되면 하향화된다.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양대 강국이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지금 너무나 부동산 거품이 크게 폭등한 거야. 특히 중국은 심각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무한 양적 완화로 집값이 뛰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이게 서서히 수그러들기 때문에 더 이제 거품 터질 일만 남았다. 그리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긴축 경제,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돈을 수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거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서울 미계약, 전국 미분양 증가, 집값 변곡점 징조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그 어렵다는 서울 아파트 당첨했는데 포기? 서울 집값 변곡점 왔나? 청약 불패 끝났나? 서울 분양 아파트에서 무더기 미계약. 어떻게 서울에서 미계약? 커지는 집값 하락 신호. 서울 아파트 가격 내린단지. 가격이 내린단지가 지금 9월 최고치.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더 많다는 거예요. 자, 서울 미계약, 우장산 한올, H밸리움 50%나 미계약. 여기가 459대 1이었던 곳이에요. 거기 50% 미계약. 신림스카이 아파트 60% 미계약. 반절 이상이죠. 23대 1이었어요. 자, 에비뉴 청계투, 동대문 VT 스타일
이거 각각 20대 1, 36대 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는데도 반절 이상이 미계약을 했습니다. 물론 얘들이 누구는 그래요. 세대수가 미니 세대수 아닙니까? 100세대 미만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전에는 미니 세대수도 다 완판되고 경쟁률도 치열했는데 이건 이 사람들이 괜히 그냥 째로 놓겠어요? 459대 1? 분위기가 요즘 이상하거든요. 굳이 이런 것을 왜 내가 받아야 하나? 이런 건 나홀로 뛰어봤자 별 볼 일도 없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집값 하락을 직감하는 거죠. 전국 미분양, 판교 SK뷰 테라스 얘는 세대수도 많죠. 316대 1 40%나 계약이 포기됐어요. 이렇게 경쟁률이 셌는데 넣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얼어붙거든요. 이처럼 청약은 단 2달 만에도 완전 붕괴되는 거예요. 지금 찜찜합니다. 대구 힐스테이트 동인 전평형의 미분양 2365가구로 7월달 1148가구의 2배. 대구는 지금 도시 중에서 미분양의 무덤입니다. 그도 그럴듯이 대구가 집값 거품이 전국 1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국 1등. 이 말하면 뭐 그러냐. 물론 서울이 좀 더 비싸요. 대구가 지방에서 사실상 전국 1등이에요. 왜냐? 그동안에 하락다운 하락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산도 떨어져 봤고, 자, 부울경이라고 들어봤죠. 거기 많이 떨어졌었는데 대구만 그동안에 잘 버텼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세종과 더불어서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아마 대구는 마이너스 되면은 진짜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제가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집값 하락 징조, 집값 하락 연관, 6개월 하락 미분양이 폭증될 거예요. 집값이 만약 6개월 동안 떨어지면 미분양은 엄청 늘어난다. 미분양이 지금 급증하고 있다는 뜻은 부동산 변곡점이 왔다. 즉 대세 상승에서 대세 하락. 모든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 심리, 시세, 거래량.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최근 아파트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는데 여기 1월 달부터 지금 2020년 이때부터 집값 많이 뛰었잖아요. 여기는 현재 9월 달까지입니다. 자, 이게 1위는 제일 많이 뛴 곳, 17위는 제일 덜 뛴 곳인데 지금 여기 빨간 거 이 박스가 월별로 많이 뛴 곳이야. 자, 작년 1월 달에 대전, 세종, 서울, 세종, 대전, 경기 여기 쭉 보시면 거의 뭐 서울, 경기, 세종, 대전 뭐 이렇게 보이다가 서서히 뒤쪽으로 갈수록 인천, 경기가 싹쓸이 하더니 서서히 이제 제주도, 지방, 강원, 뭐 충북 이런 데가 드러나죠. 최근은 인천, 제주, 경기. 자, 인천, 제주, 경기, 제주,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자, 바로 아직 전국에서 제일 집값이 그래도 세게 가는 곳이 경기도, 인천,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들, 도단위 도시들. 자, 강원도, 충북, 제주, 충남. 광역시는 이미 한물 꺾였어요. 한풀 완전히. 서울도 꺾였어요. 그리고 인천, 경기도 1, 2등 하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뜨겁지가 않아요. 자, 이거 보시니까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죠? 최근 뜨거운 곳은 인천, 경기인데 인천, 경기가 뜨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서울에 비해서 워낙 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 후광도 다 사라졌죠.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리고 왜 지방 도 단위들이 뛰는 줄 아세요? 그 중소도시들이 그동안에 너무 안 뛰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4차례 더 올린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4번 더 올린다고. 왜 올리느냐? 2020년, 지금 21년, 내년 2022년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이 거의 5% 육박. 그 다음에 2022년에도 좀 쭉 내려막기는 가겠지만 거의 4%대에서 안착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로 받침이 되니까 또 물가 상승은 지금 상당히 높고 하기 때문에 바로 금리를 인상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집값 떨어질까요? 서울 변곡점 길의 술렁 실제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8월 여름이 항상 뜨거웠잖아요. 0.22%가 쭉 내려와가지고 10.17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10월 달에는 지금 더 이렇게 가다가는 빠르면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제 완전히 가다듬을 거예요. 시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많이 빠진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2013년 그럼 폭락장에 자 제가 지금 시리즈로 옛날에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12년 13년이었잖아요. 그때 걸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뉴스 한번 볼까요? 뉴타운 후폭풍 시세가 사라졌다. 한경부동산 여기 2012년 2월 5일 날 입력했다고 써있죠. 제가 왜 뉴타운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 뉴타운 재개발 절대로 안 떨어진대. 피가 무슨 떨어지는 경우가 어딨니? 그건 진짜 뭐 속도 빠르니까 안 떨어진다. 여러분들 속도 빨라도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뭔 줄 아세요? 1등, 2등을 가르쳐 드릴게. 새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떨어지지만 1등이 재건축, 2등이 뉴타운입니다. 재개발. 프리미엄 6억 붙었던 거 싹 날아가 버려요. 그냥. 제 말 맞아요. 아, 일반 분양도 미분양을 하는데 무슨 놈의 그 피가 붙어요. 여기 보세요. 실제로. 자, 뉴타운 지분. 일단 압구정 봤더니 16억이 여기 보니까 12억까지 떨어진 거 나왔는데 실제로 10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한남 뉴타운. 자, 7억짜리가 5억인데 실제로 3억까지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죠. 그리고 장인 뉴타운 3억 2천이 얼마까지 떨어지냐. 여기 보세요. 1억 1천으로 떨어진 거 지금 보이죠? 이처럼 재건축 뉴타운 박살 났네요. 모든 뉴타운, 재개발, 뉴타운이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이런 것들은 속도가 빠르든 느리든 속도 느린 것은 거래가 안 돼버려요. 그냥 속도 빠른 곳들의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빠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자, 서울 수도권 아파트가 반토막이라고 뉴스회사에 써놓잖아요. 쓰나미.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예 서울 수도권 전체가 다. 2012년 7월달 보시니까 여기 10년부터 빠졌는데 아무튼 11년 13년 거의 2년. 지금 이거 파란 게 서울이에요. 어때요? 이게 0이 이게 0이에요. 이게 0. 자, 파란 거 계속 0 밑에서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죠. 2010년부터 13년 말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떨어졌어요. 계속.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도 플러스가 없죠.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주간지표를 보면서 집을 사도 늦지 않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매주마다 나오잖아요. 한 번 마이너스 되니까 끝없이 마이너스 되죠. 무섭죠. 어떻게 이렇게 4년 동안 쉬지 않고 떨어져? 자, 전국은 좀 약간 늦게 빠졌죠? 이렇게. 근데 전국은 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냐면 지방이 이때 뛰었어요. 이때 지방이 웃기게 지방이 광역시가 뛰었어요. 수도권은 쫄딱 망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자, 그리고 9억 원 이상 아파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변화를. 서울이 2008년에 무려 19만 채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였는데 2014년에 12만으로 거의 33%가 줄었어요. 경기도 10,000건 넘게 9억 이상이었는데 2,000건으로 줄었어요. 무려 80.90%, 80%가 9억 미만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다음에 신도시, 자, 33,000이었는데 7,000건으로 77%. 자, 인천 볼래요? 주로 송도가 그랬겠지만 1,400건인데 33건으로 무려 97.74%가 9억 이상이 사라져버렸어요. 다음에도 이럴 거예요. 인천보다 더 안 좋은 곳이 어딘지 알려드려요? 지방의 광역시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걔들도 97% 이상 사라져버릴 거예요. 아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와 압구정, 이거 참 재밌는 표현인데 누가 이겼냐? 굳이 말하자면 이제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12년 전 삼전하고 압구정을 비교했더니 수익률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371, 자, 압구정 올림픽 선수촌 이런 것들은 168, 258. 자, 이걸로만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겼어요. 그런데 이건 옛날 모습이고, 자, 이제 21년 이제 9월 달까지는 아무튼 이랬는데, 자, 전체적으로 보자고요. 아파트 중위평균가 123, 그리고 코스피 90, 코스닥 101. 그런데 얘들 전세 끼고 이제 투자했을 때는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2배 정도 아파트가 이겼다고 보면 돼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만 이긴 것처럼 보이지. 그리고 다른 거 4배 뛴 것들은 얘를 이겼잖아요.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강남 재건축 4배 뛴 것들은 삼성전자하고 맞먹거나 약간 밀리거나 그랬는데 코스피하고 아파트하고 누가 많이 가느냐? 이건 볼 것도 없이 아파트가 많이 가요. 그리고 코스피는 문제가 뭐냐면 코스닥도 그렇고 망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절대 주식하지 마세요. 쫄딱 망합니다. 이거 지금 평균적으로 수익을 냈다는 뜻이에요. 자, 테이퍼링 본격화, 수출이 둔화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미국 테이퍼링 시행되면 달러 공급 감소, 달러화가 강세 띄고 앞으로 이제 달러 전망이 좋아질 거예요. 달러화 수입 대금, 결제 부담, 그렇게 되면서 신흥국의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 미국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신흥국 금리 인상 하면서 신흥국 자본이 유출돼 가지고 역시 환율 하락. 즉 신흥국들, 대부분 신흥국들은
환율이 하락한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부동산 최고의 기회를 놓치는 이유. 왜 최고의 기회를 놓칩니까? 아파트 흐름과 과거 시세는 안 보고 현재 상황과 등락폭, 호재만을 보는 거예요. 과거를 봐야지 얼마나 뛰었는지를. 무조건 호재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 두 번째, 지역별, 유형별, 연차별로 평형별로 차이가 나는데 정말 다 다르죠? 그걸 모르고 그냥 묶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일괄적으로. 세 번째, 부동산 특성상 크게 오르고 떨어지는데 3에서 6년간 사이클을 형성한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많이 올라가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계속 올라가는 줄 알고 착각. 네 번째, 보유한 주택에만 모든 관심을 쏟아요. 좀 많이 관심을 가지 않은데 보유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그래서 분양, 갈아타기, 추가 매수를 놓쳐버립니다. 더 좋은 걸로 갈아탈 기회를 놓쳐. 다섯 번째, 상승장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서 매입하지 못하고 하락장에는 더 떨어질까봐 못 잡아요. 부동산 제대로 알고 매매해야죠. 팔고 나면 오른다 이런 분들 많죠. 왜 그런지 가르쳐 드릴게요. 꼭지에 매수했어. 그래갖고 하락장 침체기에 이때라도 팔려고 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당연히 더 떨어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우 거래가 돼서 팔아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바닥에 판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계속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팔면 안 돼요. 이때는 팔고 다른 걸 갈아타면 괜찮아. 팔고 끝나지 말라고. 오랫동안 오르지 않다가 안 오르다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만족할 가격에 올라오니까 팔아. 최근에 오피스텔 막 빌라 나홀로 아파트 막 뛰고 있죠. 응? 이제서 막 거래가 되는 거니까 좋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아파트만 안 오른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집값은 랜드마크 신축 구축 순으로 오르는데 참지 못하고 아파트를 탓합니다. 결국은 내 것도 끌고 가면 올라가. 단 조건이 있어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자, 보통 집값이 올랐다는 소문은 많이 오른 아파트부터 진행되고 내 차례까지 올라가요. 결국은 경기도 보세요. 다 뛰었죠. 지방도 보세요. 웬만한 곳은 다 뛰었잖아요. 기다리면 올라가는데 그냥 그새를 못 참아갖고 팔아버리고 무주택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올라서 거품이 심하게 안 산다? 이게 거품이 심하다는 걸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요. 집값을 하락한 가격은 보지 않고. 왜냐하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만큼 올라가는 게 이게 뛴 겁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지? 이렇게 갈 건데? 자, 바닥에서 상승한 가격만 보는 거야. 위에서 떨어진 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오판. 자신이 이전에 본 시세보다 20% 이상 무조건 올랐다고 해서 거품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야. 탐욕 오지네요. 탐욕의 거품 꺼지는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보다는 겨울철에 금매가 나올 것이 유력하며 정말 대세하락의 변곡점이 왔는지 11월부터 3월 흐름을 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은 확실하지만 아직 집값을 폭등시킨 당국자들이 딱 버티고 있어서 대세 하락을 단정지키는 이릅니다. 감사합니다.